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다 보니 이현석 씨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피드는 온통 여장한 남성들이 키스하는 영상으로 뒤덮였고 그는 SNS를 마음대로 즐길 자유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다른 크리에이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장을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정 대표의 독특한 창작자 발굴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늦은 밤 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불 밑에 숨어있던 정 대표와 마주친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정 대표는 그에게 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이는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예측 불허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였습니다. 대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키워낸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애정은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정 대표는 평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회사 옥상에서 몰래 매드몬스터의 안무와 유행어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는 매드몬스터의 인사법인 HI 몬스터를 외치며 다른 연예인의 결혼 축전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대 거리를 걷다가 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를 빼앗긴 듯한 묘한 박탈감과 함께 그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남다른 모바일 게임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든 콘텐츠 촬영 현장이든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퍼즐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달한 레벨이 3000이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미 4000 레벨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게임 레벨은 무려 1만 셔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드린 시간이 대표님의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지 못할 상처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차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두 명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아 회사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신발의 모델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발 가격은 약 29만 원, 동료의 신발은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날 20만 5천 원어치의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며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이는 리셀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해프닝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 짓기 과정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피식대학, 스낵타운과 같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채널들의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낵타운의 채널명은 원래 그래 가지고였습니다. 정 대표는 채널이 더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련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가던 중 그는 뜬금없이 탬버린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흥을 돋우는 즐거운 느낌이 좋다며 탬버린 타운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유흥주점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가 길을 걷다 탬버린 노래타운이라는 간판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가까스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고의 감각을 지닌 프로듀서의 아찔한 실수가 될 뻔한 이 일화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임의 마지막,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쓴 책의 추천사를 정 대표에게 부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쾌히 추천사를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박철은 둘 다 아니다. 이 한 문장에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책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결국 이 책은 3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짓궂은 장난기,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모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비범한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창작 집단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상처는 사실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정영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는 결국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를 가장 편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코미디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유쾌한 포크로저는 정해진 답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한 명의 리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즐거운 웃음과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다 보니 이현석 씨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피드는 온통 여장한 남성들이 키스하는 영상으로 뒤덮였고 그는 SNS를 마음대로 즐길 자유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다른 크리에이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장을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정 대표의 독특한 창작자 발굴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늦은 밤 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불 밑에 숨어있던 정 대표와 마주친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정 대표는 그에게 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이는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예측 불허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였습니다. 대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키워낸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애정은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정 대표는 평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회사 옥상에서 몰래 매드몬스터의 안무와 유행어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는 매드몬스터의 인사법인 HI 몬스터를 외치며 다른 연예인의 결혼 축전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대 거리를 걷다가 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를 빼앗긴 듯한 묘한 박탈감과 함께 그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남다른 모바일 게임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든 콘텐츠 촬영 현장이든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퍼즐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달한 레벨이 3000이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미 4000 레벨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게임 레벨은 무려 1만 셔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드린 시간이 대표님의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지 못할 상처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차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두 명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아 회사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신발의 모델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발 가격은 약 29만 원, 동료의 신발은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날 20만 5천 원어치의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며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이는 리셀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해프닝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 짓기 과정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피식대학, 스낵타운과 같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채널들의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낵타운의 채널명은 원래 그래 가지고였습니다. 정 대표는 채널이 더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련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가던 중 그는 뜬금없이 탬버린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흥을 돋우는 즐거운 느낌이 좋다며 탬버린 타운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유흥주점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가 길을 걷다 탬버린 노래타운이라는 간판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가까스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고의 감각을 지닌 프로듀서의 아찔한 실수가 될 뻔한 이 일화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임의 마지막,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쓴 책의 추천사를 정 대표에게 부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쾌히 추천사를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박철은 둘 다 아니다. 이 한 문장에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책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결국 이 책은 3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짓궂은 장난기,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모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비범한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창작 집단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상처는 사실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정영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는 결국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를 가장 편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코미디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유쾌한 폭로전은 정해진 답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한 명의 리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즐거운 웃음과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다 보니 이현석 씨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피드는 온통 여장한 남성들이 키스하는 영상으로 뒤덮였고 그는 SNS를 마음대로 즐길 자유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다른 크리에이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장을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정 대표의 독특한 창작자 발굴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늦은 밤 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불 밑에 숨어있던 정 대표와 마주친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정 대표는 그에게 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이는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예측불허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였습니다. 대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키워낸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애정은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정 대표는 평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회사 옥상에서 몰래 매드몬스터의 안무와 유행어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는 매드몬스터의 인사법인 HI 몬스터를 외치며 다른 연예인의 결혼 축전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대 거리를 걷다가 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를 빼앗긴 듯한 묘한 박탈감과 함께 그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남다른 모바일 게임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든 콘텐츠 촬영 현장이든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퍼즐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달한 레벨이 3000이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미 4000레벨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게임 레벨은 무려 1만 셔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드린 시간이 대표님의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지 못할 상처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차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두 명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아 회사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신발의 모델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발 가격은 약 29만 원, 동료의 신발은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날 20만 5천 원어치의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며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이는 리셀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해프닝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 짓기 과정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피식대학, 스낵타운과 같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채널들의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낵타운의 채널명은 원래 그래 가지고였습니다. 정 대표는 채널이 더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련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가던 중 그는 뜬금없이 탬버린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흥을 돋우는 즐거운 느낌이 좋다며 탬버린 타운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유흥주점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가 길을 걷다 탬버린 노래타운이라는 간판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가까스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고의 감각을 지닌 프로듀서의 아찔한 실수가 될 뻔한 이 일화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임의 마지막,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쓴 책의 추천사를 정 대표에게 부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쾌히 추천사를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박철은 둘 다 아니다. 이 한 문장에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책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결국 이 책은 3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짓궂은 장난기,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모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비범한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창작 집단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상처는 사실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정영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는 결국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를 가장 편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코미디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유쾌한 포크로저는 정해진 답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한 명의 리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즐거운 웃음과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다 보니 이현석 씨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피드는 온통 여장한 남성들이 키스하는 영상으로 뒤덮였고 그는 SNS를 마음대로 즐길 자유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에 다른 크리에이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장을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정 대표의 독특한 창작자 발굴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늦은 밤 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불 밑에 숨어있던 정 대표와 마주친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정 대표는 그에게 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이는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예측불허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였습니다. 대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키워낸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애정은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정 대표는 평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회사 옥상에서 몰래 매드몬스터의 안무와 유행어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는 매드몬스터의 인사법인 하이, HI 몬스터를 외치며 다른 연예인의 결혼 축전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대 거리를 걷다가 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를 빼앗긴 듯한 묘한 박탈감과 함께 그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남다른 모바일 게임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든 콘텐츠 촬영 현장이든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퍼즐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달한 레벨이 3000이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미 4000 레벨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게임 레벨은 무려 1만 셔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드린 시간이 대표님의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지 못할 상처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차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두 명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아 회사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신발의 모델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발 가격은 약 29만 원, 동료의 신발은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날 20만 5천 원어치의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며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이는 리셀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해프닝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 짓기 과정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피식대학, 스낵타운과 같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채널들의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낵타운의 채널명은 원래 그래 가지고였습니다. 정 대표는 채널이 더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련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가던 중 그는 뜬금없이 탬버린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흥을 돋우는 즐거운 느낌이 좋다며 탬버린 타운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유흥주점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가 길을 걷다 탬버린 노래타운이라는 간판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가까스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고의 감각을 지닌 프로듀서의 아찔한 실수가 될 뻔한 이 일화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임의 마지막,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쓴 책의 추천사를 정 대표에게 부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쾌히 추천사를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박철은 둘 다 아니다. 이 한 문장에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책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결국 이 책은 3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짓궂은 장난기,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모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비범한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창작 집단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상처는 사실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정영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는 결국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를 가장 편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코미디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유쾌한 포크로저는 정해진 답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한 명의 리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즐거운 웃음과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남겨주다 보니 이현석 씨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의 피드는 온통 여장한 남성들이 키스하는 영상으로 뒤덮였고 그는 SNS를 마음대로 즐길 자유를 빼앗겼다고 토로합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다른 크리에이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여장을 제안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이는 정 대표의 독특한 창작자 발굴 방식임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더욱 황당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늦은 밤 동료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불 밑에 숨어있던 정 대표와 마주친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듣게 됩니다. 정 대표는 그에게 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그러니 영등포역에 가서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이는 성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예측 불허한 프로듀서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일화였습니다. 대표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키워낸 아이돌 그룹 매드몬스터에 대한 그의 숨겨진 애정은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정 대표는 평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에 출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여러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과 회사 옥상에서 몰래 매드몬스터의 안무와 유행어를 연습하는 그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휴게실에서는 매드몬스터의 인사법인 HI 몬스터를 외치며 다른 연예인의 결혼 축전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홍대 거리를 걷다가 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매드몬스터의 시그니처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을 겁니다. 프로듀서의 역할을 넘어 그 자신이 가장 열렬한 팬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콘텐츠를 빼앗긴 듯한 묘한 박탈감과 함께 그의 순수한 열정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 대표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남다른 모바일 게임 사랑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든 콘텐츠 촬영 현장이든 잠시라도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퍼즐 게임에 몰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도달한 레벨이 3000이었는데 당시 정 대표는 이미 4000 레벨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의 게임 레벨은 무려 1만 셔츠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우리가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드린 시간이 대표님의 게임 레벨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웃지 못할 상처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차별이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두 명의 크리에이터가 비슷한 시기에 생일을 맞아 회사로부터 나이키 운동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선물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른 한 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신발의 모델명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신발 가격은 약 29만 원, 동료의 신발은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나는 그날 20만 5천 원어치의 차별을 당했다고 말하며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물론 이는 리셀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해프닝일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채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 짓기 과정에서도 그의 독특한 감각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피식대학, 스낵타운과 같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채널들의 이름을 직접 지은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스낵타운의 채널명은 원래 그래 가지고였습니다. 정 대표는 채널이 더 유명해졌을 때를 대비해 세련된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오가던 중 그는 뜬금없이 탬버린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흥을 돋우는 즐거운 느낌이 좋다며 탬버린 타운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탬버린이라는 단어는 종종 유흥주점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한 크리에이터가 길을 걷다 탬버린 노래타운이라는 간판을 발견하면서 이 아이디어는 가까스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고의 감각을 지닌 프로듀서의 아찔한 실수가 될 뻔한 이 일화는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많은 우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임의 마지막,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쓴 책의 추천사를 정 대표에게 부탁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흔쾌히 추천사를 보내주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책을 써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박철은 둘 다 아니다.
이 한 문장에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책으로 뭘 하려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길 권한다. 결국 이 책은 30권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짓궂은 장난기,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츤데레 같은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에 모인 크리에이터들의 고백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나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비범한 리더를 중심으로 뭉친 창작 집단의 끈끈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상처는 사실 함께 고생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정영준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코미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미디는 결국 누군가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처럼 그와 크리에이터들은 서로를 가장 편하게 놀릴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코미디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유쾌한 포크로저는 정해진 답이 없는 창작의 세계에서 한 명의 리더와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서로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힘의 원천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즐거운 웃음과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국의 미디어 지형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창작자들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문화의 중심이 된 지금, 이곳에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와 창작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국의 PD나 기획사 대표와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대표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 코미디 씬에서 가장 독보적인 채널들을 키워낸 인물, 메타코미디의 정영준 대표와 그가 이끄는 크리에이터들의 독특한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과연 무대 뒤, 카메라가 꺼진 곳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수장이자 동료이며 때로는 형인 정영준 대표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해 고백하는 비밀스러운 모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유쾌한 폭로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창작 생태계의 민낯과 그 안에 숨겨진 끈끈한 유대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임은 마치 비밀스러운 고백의 시간처럼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이 자리를 정영준 대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명명하고 용기를 내어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마다 익살스러운 닉네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고백은 대표에 기이하고도 집요한 콘텐츠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대표는 소속 크리에이터인 이현석 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석아, 너 여장하고 아이돌 한번 해보자. 처음엔 농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그의 제안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이상한 영상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남성이 가발을 쓰고 춤추는 영상, 핑크색 머리를 한 백인 남성이 여장을 하고 춤추는 영상. 이런 영상들이 무려 3달 동안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